오, 6학년 담임 선생님들의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저학년 때 그렇게 제잘거리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입을 닫습니다. 집에 가면 방문을 잠그고 교실에서는 이어폰을 꽂고 세상과 단절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사춘기가 와서 반항한다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관점을 바꿔볼까요? 이 시기는 아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자아라는 알을 깨고 나오는 시기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죠. 방치하면 고립이 되지만 우리가 좋은 공간과 책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고독과 사유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고학년 아이들의 닫힌 마음을 여는 공간, 청소년 철학의 숲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고학년 교실에는 두 가지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고 나를 위로하는 감성 아지트, 다른 하나는 정의와 논리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철학의 전장입니다. 유치한 알록달록함은 빼세요. 이제 아이들은 어른스러운 공간을 원합니다. 카페처럼 혹은 도서관의 구석자리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가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싱크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두 공간을 채울 핵심 도서 2권, 긴긴 밤과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성 아지트를 채울 책, 루리 작가의 긴긴 밤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하나 남은 콧불소 노든과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펭귄의 이야기. 나도 혼자야. 너도 혼자고. 이 문장은 외로운 사춘기 아이들의 심장을 관통합니다. 이 책은 넌 할 수 있어 같은 값싼 응원이 아니라 함께 견뎌주겠다는 묵직한 위로를 건넵니다. 자, 이 책을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읽게 하실 건가요? 아니죠. 분위기를 세팅해야 합니다. 교실 한 구석 혹은 가정의 아이방 한 편을 어둡게 만드세요. 검은 천을 덮어도 좋고 저녁이라면 불을 끄세요. 그리고 딱 하나 작은 무드등만 켜두는 겁니다. 마치 책 속 주인공들이 걷던 그 긴긴 밤처럼요. 인간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방어 기제가 풀리고 솔직해집니다. 그 작은 불빛 아래서 책을 읽을 때 아이는 비로소 가면을 벗고 책 속 주인공과 깊이 만납니다. 이곳은 아이가 숨을 쉴 수 있는 심리적 방공호가 됩니다. 이 공간에서의 활동은 조용해야 합니다. 독후감 쓰라고 하지 마세요. 대신 예쁜 노트와 좋은 펜을 선물하세요. 그리고 미션을 줍니다. 이 책이라는 광산에서 내 마음을 울리는 보석 같은 문장 3개만 캐내보자. 일명 문장 채굴입니다. 눈으로 읽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꾹꾹 눌러 담으며 마음에 새기는 필사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채굴해온 문장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반 철수가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문장 채굴이 끝났다면 불을 켜지 말고 그대로 릴레이 낭독회를 엽니다. 어둠 속이라 서로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 부끄러움이 덜합니다. 한 명씩 자신의 문장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부연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목소리만 공간을 채웁니다. 친구의 목소리를 통해 책의 감동이 귀로 들어와 가슴에 박히는 경험. 20분의 낭독 타임이 교실의 공기를 소란스러움에서 경건함으로 바꿉니다. 감성이 충전됐다면 이제 이성을 깨울 차례입니다. 고학년 아이들은 공정함에 매우 예민합니다. 왜 쟤만 봐줘요? 이건 불공평해요. 이 불만을 논리적인 비판적 사고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골치 아픈 질문을 던지죠. 이 책을 위한 큐레이션은 치열한 논쟁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책장 옆벽을 철학의 전장으로 만드세요.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 그림을 크게 붙이세요. 브레이크 고장 난 전차. 그대로 가면 5명이 죽고 틀면 1명이 죽는다. 너는 기관사다. 핸들을 꺾을래?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주고 붙이게 하세요. 그냥 붙이는 게 아닙니다. 포스트잇에 이유를 써서 붙여야 합니다. 벽면이 아이들의 의견으로 가득 찰수록 그곳은 살아있는 토론장이 됩니다. 이제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세요. 핸들을 꺾는다는 왼쪽, 그대로 간다는 오른쪽, 이동. 몸을 움직여 선택하게 하는 순간 아이들은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서로 논쟁하게 하세요.
5명을 살리는 게 이득이잖아. 공리주의. 죄 없는 한 명을 죽일 권리는 없어. 의무론. 어려운 철학 용어를 쓰지 않아도 아이들은 이미 치열하게 철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저울이라는 오브제를 더해보세요. 정의는 고정된 것이 아니야. 아이들에게 저울 양쪽에 다수의 행복과 소수의 권리라는 추를 올려보라고 하세요.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저울은 계속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보며 아이는 깨닫습니다. 아, 정의란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구나. 추상적인 개념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 경험으로 바꾸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책에서 배운 정의의 원칙을 현실 루즈로 가져오세요. 요즘 핫한 촉법 소년 문제나 AI 판사 이슈를 스크랩해서 책 옆에 두세요. 책에서 배운 내용을 이 뉴스에 적용해보자. 뉴스의 차가운 팩트에 책의 철학적 깊이를 더할 때 아이는 사회 문제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민으로 성장합니다. 학부모님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5, 6학년 아이와 대화할 때는 태도를 바꾸셔야 한다고요.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지적 파트너이자 동료 시민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아빠도 이 뉴스는 좀 헷갈리네. 내 생각은 어때?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아이는 어른의 언어로 말하려고 노력하며 논리력을 키웁니다. 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무엇을 얻을까요? 긴긴 밤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를 성찰하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세상은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나를 알고 세상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사춘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타인지이자 정체성 확립 과정입니다. 선생님들, 사춘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들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죠.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습니다. 독서와 철학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려주는 작업입니다. 오늘 선생님의 교실 한 구석을 아이들이 안전하게 고독을 즐기고 치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철학의 숲으로 만들어주세요. 사유하는 아이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